코로나19 사기 아카데미 6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희철 환경부 영산강 위협환경청장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 전남 구례에서 출생하셨고요. 79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87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시고 98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상으로는 2002년 4월부터 주 EU 대표부 1등 서기관과 낙동강위협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 담당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그리고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획전시부장을 역임하시고 2011년 4월부터 12년 8월까지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 그리고 환경부 감사관과 환경부 국제협력관을 거치시고 2015년 작년도 1월 19일부터 영산강 위협환경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희철 환경부 영산강 위협청장님을 모시고 오늘 들으실 강의 주제는 2016년 환경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청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산강 위협청장 이희철입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 우리 지역의 그 유지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 정책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옆에서 하여튼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광남일보를 포함한 우리 언론사에서 많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보시고 그러면 우리 환경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 뭐 미세먼지, 화학물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글로벌 오늘 과정에 보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가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혁명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우리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이 명분으로 지금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관련해 가지고 무역 규제 관련해 가지고도 경제가 환경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 정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피곤하시면 그냥 눈 감고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금년도 환경정책 추진 방향 그랬는데 제가 그냥 상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꼭 금년도 정책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환경 업무를 해오면서 혹시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고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무원들 발표 순서가 거의 비슷하죠. 문제는 뭐고 뭐 어떻게 할 거 뭐 잘하겠다 그런 겁니다. 먼저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가장 중요한 건 인구예요. 사람이 제일 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에다 데려다 놓으면 살아올 종이 두 가지래요. 사막에다 떨어뜨려 놔도 살아올 거가 바이러스하고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서기 이거 1년 여기 서기 1년서부터 1800년도까지 2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70억이에요. 1800년서부터 지금 2000년도 때까지 여러분들 자동차가 발명된 것도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렇죠? 1800 몇 년도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20세기 들어가지고 여기 1800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산업이라든지 그때가 좀 뭉쳐가지고 우리 환경 문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955년도에 2천만 명 정도 지금 5천만 명 두 배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인데요. 당연히 산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1차 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산업화하고 도시하고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계가 51%인데 한국은 도시화에 대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인구가 집중되게 되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당연히 생기고 그러겠죠. 근데 농촌도 문제가 생겨요. 도시로 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농촌에는 환경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죠? 뭐 다 아까 사람이 말썽이라 그랬는데 사람도 도시로 다 90% 정도 갔고, 그러면 농촌에는 이제 노인분들하고 뭐 이제 하여튼 자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고 그러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랬지만 남은 농을 놀리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여기 지금 광주에 계시고 그러지만 여기 또 지역에 고향에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탁해 갖고 기계 영농으로 한다든지 그럴 거예요. 맡겨가지고 기계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막 100마직, 200마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밀집 경제가 그러니까 농약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도시는 도시대로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도시 쪽으로 몰림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양극화 세계적으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신문을 뉴스에 봤더니 비행기에 뭐 이코노미 뭐 비즈니스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경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좀 부사장님하고도 잠깐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못 먹어갖고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 제가 그 동남아에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뭐 프로그램 합쳐가지고 하여튼 점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인당 우리 다금발이라 그러는데 진짜 다금발이 같지는 않고 다금발이랑 비슷한가 봐요. 1인당 생선 한 마리가 한 1,800 정도인데요. 그런 거 1인당 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쪽 이제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먹고 남은 거를 거기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다 가족으로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하고 거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양극화라는 거가 그냥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양극화 문제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채식이 있고 육식이 있고 그래요. 채식이 있고 그러면 전복 1kg를 생산하려면 다시마가 한 20kg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전복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죠?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마는 먹고 잠만 잘 건데도 1kg를 전복 생산하려면 한 20kg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복 1kg를 먹을 걸 가지고 다시마를 먹으면 20kg면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바이오퓨얼이라 그래가지고 옥수수로 가지고 연료 만들고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제 옥수수 갖고 차 기름도 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한 탱크를 차에다 채우는데 한 7, 80리터 들어가죠. 그러면 옥수수가 한 200kg, 250kg가 필요해요. 그럼 옥수수, 마른 옥수수 250kg를 하나 정도를 기름을 짜면 우리 차에 탱크 하나 정도 들어가요. 그 물 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려는 거가 우리가 기름을 자동차에 한 탱크를 정도 떼어가지고 넣어갖고 운행을 할 정도면 아프리카 사람이 1년치 식량에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 양극화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런 거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볼 때는 1달러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후진국에 볼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금 캐는 거라든지 또 뭐예요?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 막 환경 오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금 캐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커피 그거 위해서 다 열대우리 막 비워내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다 우리 뭐 시골은 아닙니다만 저기 화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양극화되고 그러면 잘 사는 데서는 많이 먹고 낭비를 해서 문제가 되고 못 사는 데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양극화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 뻔한 소리죠. 뭐 인구 상위 몇 프로가 재산의 몇 프로,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 환경 문제의 뭐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 공유주의 비극,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공유주의 비극이란 거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 너무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 표준말을 본래 쓰는데 이쪽으로 와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지 비극이라는 거가 공유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공유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여럿이 있는데 양을 키우고 그러는데 적정한 몇 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주인이 없고 이거 공동 목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양을 막 한 마리씩만 해야 적정한데 막 10마리, 100마리씩 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 아닙니까? 뭐 다 아시고 그러겠지만 자 그래서 저기 공기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봉이 김선달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고 그런 내용인데 물이 지금 500리터짜리가 한 1,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휘발유가 지금 얼마예요? 한 1,5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그 1리터에 아까 물이 지금 보통 거가 우리가 편의점 가면 800원씩이에요. 500ml짜리가. 그러면 1리터면 1,600원 정도 돼요. 생수 가격이. 그러면 휘발유가 1,500, 600원 오는데 세금 65%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값이 지금 훨씬 비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지금 한 10년 전에 비교해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이게 과거에는 전부 다 우리 음료수를 먹고 그런 거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지금은 생수를 먹어야 조금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병을 탁 들고 그다음에 또 좀 약간 색깔 있고 그런 거 좀 외국에서 들어온 거 같은 거 비싸다는 거 한 병씩 또 들고 다니고 그러면 좀 더 그래서 물값이 이제 진짜 그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린벨트 지키자 그러고 다 지키자 그래요. 그린벨트 우리 옆에. 근데 자기 돈 있는 땅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가 났습니다. 폭스바겐 사태가 이제 본질이라 그러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저는 본질이 공유주의 비극이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폭스바겐이 연비를 조작하고 그러는 거가 검사를 할 때는 배수가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하고 도로를 갈 때는 작동을 안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시험 검사를 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도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겠죠. 돌려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휘발유차하고 경유차는 배출 저감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 방지하고 그럴 때 휘발유차는 배출가스가 좀 까맣게 나오고 그러면 연비가 떨어져요. 휘발유가 들어가가지고 휘발유가 영양제이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돼야 차가 힘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휘발유가 들어가고 연소가 되고 완전 연소가 돼야 차가 힘있게 탁 나가요. 자기의 본래 연비를 다 출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유차 DPF는 뭐냐면 마스크를 하나 씌워놓은 거예요. 차에다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방독면 끄고 한 10분, 방독면 쓰고 10분만 있으면 이게도 힘들어요. 이게 당연히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나 비슷하고 휘발유차는 촉매장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 연소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말을 안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차가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는데 경유차는 마스크 고장나고 그래도 차 가는데 지장 없어 그냥 자꾸 그런 유인이라 그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폭스바겐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를 시험하고 그럴 때는 배출가스가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하고 내가 그냥 타고 다닐 때는 그 장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공기가 다 내 거고 내가 숨을 쉰다 그러면 알아서 그걸 고칠 건데 내가 여기서 뭐 자동차 타고 가서 그걸 막 배출가스 핑기고 나와도 나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경 문제의 본질인가 결과적으로 공유제가 내 거가 아닌가 아니라 우리 공통으로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이제 폐기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가 공기, 물, 쓰레기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래요. 세 가지라 그러고 그러면 쓰레기는 가만히 놔두면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내 집 앞에 쌓아놓고 내가 수거 안 하고 그냥 놔둬 뿌리면 주인이 치워야 돼요. 물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수구 그냥 물 버리면 저 영산강에다 버리면 한강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류에서 버리게 되면 하류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공기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배출가스 버리면 저 중국도 가고 저 멀리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유주의 비교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문제가 자 그래서 아까 물 같은 경우에도 오염률을 상류에서 시키는 사람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상류에서 시를 했다 그러면 하류로 내려가니까 나는 관계가 없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면 다른 데 날아가 보면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공기의 환경재라 그럴까요? 공기, 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 불경제 그런 거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이제 경제학 쪽에 전공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이과 쪽이나 공대 쪽에 전공 오신 분도 있고 그렇던데 뭐 이제 경제가 원래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 경제라 그러면 돈이 포함이 안 됐다 그럴까요? 이제 비용에 포함이 안 된 거. 여러분들 설악산 갔다 오면 기분 좋고 그렇지만 설악산이 돈 주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또 길거리 가다 보면 꽃이 뭐 화단에 막 피어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데 그 꽃이 우리 돈 주라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처럼 돈의 비용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외부 경제가 되는데 쓰레기 같은 거는 아까 여기 이제 한강이에요. 쫙 이제 팔당도 있고 쭉 하류로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서 오염을 시켰고 밑으로 내려보낸다 그래도 비용이 여기 지불을 상류에서 지불을 안 했어요. 아까 내가 오염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게가 요 비용에 환경 오염에 내려가는 물에 환경 비용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갖고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환경 재화는 주인이 없다. 주인이 뭐 우리 모두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주 공공적인 거다. 뭐 그래서 좀 없고 그다음에 돈의 비용 속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그 되고 그러는데 우리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 30%만 해도 다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용에 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전 예방이 당연히 효과가 있죠. 건강 환경이라든지 지금 뭐 불산 이런 거 뭐라고 좀 나오고 그러는데 요새 그 가습기 살균지 건강 관련 비용도 미리 예방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뭐 미리 저축해야 뭐 좋다고 그런 거 누가 몰라갖고 저축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죠? 우리가 사전 예방하고 그러려면 이제 설비도 미리 하고 규제도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또 우리가 예산 좀 늘린다 그러면 또 뭐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규제 강화하려고 그러면 또 뭐 규제 강화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뒷북치다 보니까 맨날 사후 약방문이라는 소리 듣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항상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당연히 좋은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재원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가 뭐 좀 상한 음식이라도 먹으면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으면 먹어야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음식이 뭐 유효기간 지났고 또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생명에 관계되는 그 안전 문제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못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도 하여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접근 방식을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거가. 지금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써놨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개념이
경제 개발하고 환경 보호가 있고 이제 사회라는 말이 들어와요.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우리 92년도 미국에 때 이제 3대 축이라 그럽니다. 경제, 환경, 사회. 근데 하여튼 그 전에는 경제하고 환경하고는 더음은 제로다. 환경을 보호하게 되면 경제가 좀 타격을 받고 경제를 살리고 그러려면 또 환경이 좀 피해를 받고 이런다 그랬는데 그 중에 나온 거가 이제 개발이 좀 두 개 다 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사회가 들어가는 거가 아까 사회 문제는 아까 양극화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보편적 복지의 좀 대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환경 문제를 좋게 하게 되면 좀 가난한 사람이 좀 혜택을 많이 볼까요? 부자가 좀 혜택을 많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부자는 사 먹으면 되잖아요. 물것도 사 먹고 공기 한 캔에도 뭐 이렇게 사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수돗물이 좀 깨끗하면 수돗물이라도 먹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은 일반적인 것밖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기도 나빠지면 공기청정기 잘 사는 사람은 좀 들 수도 있고 여러분 태풍 오고 홍수 져가지고 집 쓰러지면 저 비싼 동네 집이 쓰러져요. 저 판자촌이 쓰러져요. 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은 높은데 좋은데 다 보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가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제사회 대체가 과거에는 하여튼 경제하고 환경하고 아주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저 어렸을 때도 보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이 제가 막 몇 년생이라고 이야기 제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젊은 줄 알았었는데 하여튼 제가 포스터 그리고 그랬을 때는 공장 굴뚝 그리고 새카만 연기 나오고 그런 거 우리 포스터 다 대인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사장님 어쩌신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하려면 아주 시커먼 게 나왔어야지 저 경제 발전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이 아까 자유제, 경제제가 아까 공짜였는데 이제 돈 주고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황사, 기후변화 이런 거 읽었을 때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자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만 내면 다 외국 핑계 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환경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뭔지가 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훨씬 좀 말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원산지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저기 호주에서 소를 사다가 여기 몇 달 있으면 그게 국산이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원산지 규정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중국에서 온 거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황사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선 쳐요. 이제 몇 킬로가 왔든지. 그러면 쌓였어요. 길거리에 쌓였어요. 근데 한 3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차가 한번 휙 지나가고 휙 한번 날렸어요. 그러면 그게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응? 자, 근데 그렇게 애매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나는 아니라고, 야, 뭐 중국에서 온 건데, 야, 성분을 조사하다가 확 웃기고 그러겠지만, 얘는 또 와갖고 한참 된 걸 작년에 온 것도 있어요, 여기. 그렇게 따지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래 국제 여기 환경 이슈가 이쪽에 생기고 그런 거가 자 5대5 미국의 5대5 연안에 우리로 말하면 저기 이제 여기 단풍 시럽이라고 있어요. 뭐 시럽이라고 아마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이 그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있어요. 그 이제 시럽 나무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로쇠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5대5 연안에 있는 그 시럽 그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게 많이 이제 뭐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 물고기가 막 죽어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동남아 쪽에서 우리 중국이라든지 온 거가 넘어온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좀 책임이 면해지잖아요. 그렇죠? 옆에 발전소도 있고 그래갖고 막 옆에서 막 거기랑 막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여기 좀 했더니 이거 저 멀리서 아시아에서 온 거라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게 제가 한 10여 년 전도 한 2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15, 16년 전쯤에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동남아 우리 동북아에서 발생한
그 저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가 그 위에 상공의 편서풍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이쪽까지 온다. 이제 이런 거가 조사가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국내 문제, 국제 문제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고 그럴 때 국제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고 그럴 때는 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진짜 대장이 나와서 싸웠고 코피 나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도 못해요. 그죠? 우리 토론을 나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 부사장님하고 토론 나가서 이제 둘이 이제 처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실수하면 날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안 나가고 내가 지금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홍보팀장으로 대신 나가랬대요. 부사장님도 생각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부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뒤에 문제가 수정이 가능해요. 한번 붙어보고. 자,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게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위에 대장이 나가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를 시키면 돼요. 자, 우리 광남일보 우리 부사장님 와서 계신데 딱 그 기구 하나 누구 입장 예를 들어서 딱 발표를 해놓고 이 내용은 본사의 뭐 공식적 입장은 아니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죠? 헐말 다 하시고 나서 이건 본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 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면 전문가한테 연구를 시켜가지고 뭐 1억이나 2억 주고 나서 시켜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5대오에 있는 그 무슨 나쁜 물질이 쫙 동북아에서 왔다더라 이렇게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1억을 주고 용역을 시키면 그걸 반론하려면 3억 이상 줘야 돼요. 그죠? 처음에 말한 사람 말하기가 쉬운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환경 문제가 그래서 경제력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연구를 해갖고 선점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빨리 대처가 가능하고 그런데 요것도 좀 출발이 늦다든지 돈이 작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환경 이슈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 내가 너무 그냥 많이 행설수설 해가지고 저기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랑 엄청 관계가 돼요. 그죠? 이제 온실가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석탄가스나 화석연료 퇴기되면 이제 나쁜 온난화 물질 나오고 그런 건데 다 공장에서 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를 누가 제기를 했냐 그랬을 때 유럽에서 제기했어요. 유럽에서 제기를 했는데 유럽만 찬성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최근에 아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 들어오고 그러고 그랬지 지금도 아마 교토우정서 사인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석유값이 우리나라 한 3배밖에 안 돼요. 그죠? 제가 90년대 중반에 가고 그랬을 때는 2000cc 기름 만 탱크 채우면 11달러 들었어요. 환율 800원 할 때. 차 기름 만 탱크 채우는데 10,000원이면 채웠어요. 그 사람들은 막 팍 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온실가스 줄이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안 하죠. 일본은 선진국이라도 줄일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 50점 얻은 사람은 한 80점 맞기 쉬운데 공부 평소에 잘해갖고 90점 맞은 사람은 95점 맞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신 분이 한 명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니까 여기 기후 문제라든지 아까 산성비가 그거예요. 아까 지금 5대5 연합 그런 거. 아까 여기 CO2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보면 탄산이 돼요. CO3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황사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국내 문제, 국제 문제가 다 얽혀 있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랑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이제 삶의 질 제고로 많이 왔죠.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우리 애한테도 어디 가면 배불리 먹었습니다 소리 하지 말으라 그래요. 하여튼 음식을 하여튼 맛있게 먹었다든지 이렇게 말해야 우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좋아하고 우리 배불리 먹었으면 저 집에서 맨날 굶다가 와가지고 오늘 잘 먹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요 경제 성장보다는 하여튼 요 삶의 질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경제가 실질적으로 자 많이 이제 아까 환경이
그 돈이 아니라겠는데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조명권이나 경관 이런 것들이 환경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싼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가 보이고 그런 건 10억 원이고 여기 안 보이고 그런 건 8억 원. 실질적으로 여기도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의 한강변이라든지 우리 세종시에 보게 되면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 앞에 있는 거가 프레임이 제일 비싸요. 일단 조망권이 있다는 소리는 그 앞에 개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호수가 있다든지 강이 있고 그러면 항상 내가 시야가 터지고 오염원도 없어요. 거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이 조망권으로 표현되고 그러지만 그 하여튼 이제 환경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이제 위생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그래갖고 환경 조직이 70년대에 보사부 과단이라고 그랬는데 계단이었어요. 공예계. 보건사회부, 우리 보건사회부 옛날에는 셌었어요. 그래갖고 뭐 불만나 잘 들으자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럴 때. 그래서 거기에 무슨 과외 무슨 계였습니다. 환경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수도법, 하수도법, 청소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화장실, 뭐 70년대 쓰레기 투기 한강을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이제 환경청이 됐습니다. 80년에. 이제 환경청이 되고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환경처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처가 됐는데 이제 환경처가 되면서 이제 장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이 무렵 됐을 때 제가 환경부 환경처 있을 때 이제 여기 왔었는데 그때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환경부 커질 거라 그래갖고 그래도 좀 성적이 좋아야 갔었어요 여기. 근데 이것도 주가랑 똑같아요. 와서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환경부가 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약하면 청에서 장관급 돼갖고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청소법 이런 거다가 이제 쭉 뭐 대기환경 보전법 쭉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유해화학물질, 이제 화학물질 관리까지 이제 오고 그렇게 된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강 문제라든지 이렇게 됐고 아까 이제 하여튼 요게가 이유의 환경 규제 강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EU가 맞아요, EC가 맞아요, 유러피안 커뮤니티가 맞아요, 유러피안 유니언이 맞아요. 네? 그냥 혹시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어보면 모르면 상식도 모르냐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저기 뭐냐 여기는 아주 알아두면 좋은 아주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이 있고 유러피안 커뮤니티가 있고 그래요. 이제 표현이 EC 그런 거가 있고 유러피안 유니언 이런 거 있는데 자 무슨 소리냐 그러면 구주 연합이 있는데 유럽 연합이 있어요. 근데 정책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 무슨 소리냐면 국방 정책이다. 그러면 유럽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죠. 프랑스가 독일 지켜줬겠어요? 근데 경제는 어때요? 물건이 한번 내가 독일에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 관세를 안 물고 프랑스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관세를 한 번만 물으면.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을 가게 되면 프랑스에서 산 것도 독일서 공항으로 나올 때 텍스 리펀드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유러피안 유니언은 단일체는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유러피안 유니언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통계자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연대가 약하고 그런 것일 수 있고 연대가 경제가 정도 강하고 그런 거는 유러피안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외교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EU 개념이 좀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EU도 맞고 EC도 맞고 그런 건데 정책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속 가능하다는 소리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하다는 개념이 본래 이게 뭐냐면 미래 세대의 그 욕구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자원의 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풀을 좀 뜯어 먹고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원 같은 경우에도 물을 어느 정도 쓰고 그러면 자연 정화에 의해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그 지금 용어를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지금 전달은 제가 못 해드리겠는데,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자원 확보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개발이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저 개념이 왜 중요하고 그러냐 그러면 저는 순천만 예를 들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는 체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꾸 훼손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고 그럴 때 맑은 공기에서 피고 싶어요? 뭐 더러운 공기에서 피고 싶어요? 맑은 공기, 꼭 좋은 데 가면 사람들 그 막걸리도 한잔하고 삼겹살 꺼먹을 때 꼭 뭐 안 좋은 데서 삼겹살 꺼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죠? 공기 좋고 사람 다 이런 데서 하고 싶죠. 그러면 다 그냥 좋은 데 놔두고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가갖고 또 어먼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구워 먹고 이쪽도 보고 그래요. 그죠? 자, 근데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를 관리하는 사람을 누굴 몇 명을 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조절을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못하게 하고. 자, 우포농 같은 데를 예를 들게 되면 거기 붕어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업면허를 몇 분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를 다 해요. 불법 낚시 못하게 하고, 너무 많이 또 안 잡고, 산란계 때 안 잡고, 뭐 이러고 그럴 때 다 그렇게 해줘요. 자, 우리 순천만을 예를 듭시다. 우리 순천만 입장료가 1년에 몇억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150억이에요. 입장료만. 순천만하고 국가 정원하고 150억. 이때 하루에 5천만 원씩. 자,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들어가요. 관리비로. 잔디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들어가는데 다 주민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고 그러는데 뭐 기계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연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순천에서 다 그 보존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발전을 지금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환경 보존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무조건 보호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그 지속 가능한 유지가 될 수 있던 체제를 마련해줘야 저게 오래 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제가 또 장관님이나 차관님한테 여쭤보고 다르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과학과 선진화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잘 만들어진 정책은 이거 환경 보존도 되고, 아까 제가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 차가 옛날에는 뭐 포드 그래갖고 미국 차가 잡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일본 차가 완전히 잡았어요. 이제 90년대만 해도 일본 차가 벌써 완전히 앞섰어요. 중국 차, 미국 차를 앞섰고, 2000년대 초반 정도 됐을 때는 유럽서 보게 되면 당연히 유럽 차가 제리고, 그 다음에가 일본 차, 미국 차, 그리고 한국 차는 별로 그렇게 안 쳐줘요.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가 된 거가 갑자기 그렇게 되고 그런 거가 뭐냐면 규제 강화가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업계에서 자동차 생산하고 그럴 때 알아서 해요? 아니면 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래요?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쪽 그 수준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세게 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 말씀드렸었는데 유럽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죠? 자, 대체 에너지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 대체하려고 그러면 풍력도 해야 되고 조력도 해야 되고 뭐 원자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어디가 발전했어요? 유럽이 다 발전했어요. 저 협약이 되게 되면 유럽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환경문제 뒤에는 경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문제 철폐가 경제를 살리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저는 적절한 예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리운전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게 왜 생겼어요? 대리운전이. 음주운전 모독에 규제하니까 대리운전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술 먹고 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차도 술 먹고 운전은 막 차가 술술 나가죠.
근데 규제를 시키니까 내가 운전 안 하고 대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는 그냥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환경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거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요. 규제 뒤에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여기 있죠. 자, 녹말 이쑤시개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지금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 과장하고 그럴 때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이쑤시개가 있고 카운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쑤시개가 있고 그래요. 여기는 대나무 이쑤시개가 올라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 돼지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음식물 다 갖고 가다가 나중에 돼지 먹였는데 음식물 쓰레기 좀 애끼고 그러다 돼지 한 마리 죽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카운터에 나갈 때는 사람이 들고 나가니까 둘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꼭 뭐 이쑤시개만 들고 그러는데 뭐 두 개 뭐 필요냐고 하나로 없애고 껄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고 나면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자세히 안 보시니까 그런데 저는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제 일회용품 담당 과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비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면 이제 또 가서 또 짐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나도 별로 힘 없어갖고 아까 마이크도 못 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 몇 분은 이제 나보고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50원씩 주고 사고 그러잖아요. 자, 그걸 하고 그럴 때 뭐 비용을 그냥 몇 리터짜리는 소형으로 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멍가게 때 주고 그러면 또 스파라치라고 해서 그거 갖다 또 신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봉투값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벌점이 생긴 사람이 50원 봉투값 갖고 오니까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정책이 현장에 되고 그런가를 나는 가서 보는 거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거 이거 보고 그럴 때 우리가 환경 뭐 정책하고 그럴 때 그냥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환경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 혹시 하시고 그럴 때 하고 그러면 아직 환경 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좀 하시지 마시고 지금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하여튼 규제나 이런 거가 뭐 경제에 마이너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데가 사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산업 정책이다. 저는 산자부리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부도 하여튼 뭐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좀 장래성이 있고 그런 걸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이라고 불 뗀다 그래갖고 그냥 뭐 호떡 굽는 것부터 그냥 전부 다 그냥 불 떼는 거 다 보고 그랬다 그냥 그 망해요. 몇 년 지나가면 미리 선별을 해갖고 지원할 거 미리 좀 카트할 거 보조금 주고 이걸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거를 요 안목을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가 정책이지 지금 무조건 돕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지금 막 크고 그러다 지금 어려운 점이 와 있고 그런 거가 이제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삼성에서 뭘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10년 뭐 이렇게 한 5년 10년 몇 년을 우려 먹었었는데 지금은 금방 따라와 부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몇 년 못 우려먹고 금방 또 개발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목 갖고 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규제 뭐 한두 개 철폐하고 이래갖고 며칠 더 먹고 살고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진짜 하고 그럴 거는 우리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작게 5년 동안 먹고 살 거 10년간 먹고 살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우선 몇 명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규제 줄이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게 좀 앞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가만히 뜯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가 이제 통합,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 그랬었는데 여기가 뭐 대기 문제 막 이런 거예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은 대기 수질 이런 거가 이렇게 했어요. 뭔 소리냐 그러면 공장을 하나 지려면 여기는 폐수가 물을 얼마나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화를 하겠다. 그 배출치들 하나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아까 여기서 석탄을 얼마 쓰고 물을 얼마 가스를 얼마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대기 배출세를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폐기물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또 받고
소음 또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면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소음 배출 시설 봐. 그래서 지금은 공장 하나 있는데 약 한 10개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다 한 개로 해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요거가. 그래서 2017년 내년 1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돼요.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 모셔갖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대기 수질 폐기물 이래가지고 개별 매체라 그래요. 매체가 전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체별로 해가지고 허가를 따로따로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번에 이걸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만에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학물질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거 갖고 지금 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인간의 예지 능력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몇 년 하여튼 그 과거에 지금 정확히 우리 장관님 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그 산업계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비판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성면 스레이트 갖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게 단열 효과도 좋고 이게 뭐 굉장히 그 값도 싸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생화운동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CFC 냉매 안전한 물질이라고 안전 잘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냉매로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물질이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그 진시황에 썼던 수은 우리 그 분에 다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네? 진시황이 수은에다 뭐 모욕을 했다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수은이 막 영하 40도 몇 도 되고 막 그 시기도 안 돼요. 그죠? 수은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수은 중독 뭐 이따이 병인가요? 미나마타 병이네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그러냐 그러면 유해성을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또 책임 회피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자, 그럼 학자 중에 지금 약간 그냥 여러분들이 졸리고 좀 그러실 거니까 그 좀 사고가 체계적이지 못한 사람이 화학자라고 해요. 그냥 요거는 그냥 농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뭘 개발하고 그럴 때 비커를 엎질렀더니 뭐 대가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섞고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발적으로 잘 모르는 성질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탈리노마이드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이것도 뭐 위장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쓰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가 근데 뭐 기형아 유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물질 자체가 그 독성이라든지 그거 알고 그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인체에 들어올 때 뭐 경부 투약이냐 피부로 들어오는 거냐 뭐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냐 굉장히 어려워요. 화학물질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또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다음에 좀 약간 배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보고 그럴 때는 한국 사람들은 의연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북한의 핵 개발에도 그냥 명분에 아무 생각 없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물질 다루고 그럴 때도 좀 방독면도 쓰고 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그 다음 한국에서 왜 정책하기가 힘드냐?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고스톱을 칩니다. 지금 저 친지 오래됐어요. 만약에 친다고 그랬네. 못 먹을 것 같으면 스톱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질나고 못 먹어도 고예쁘니까 이거 저기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우리가 아주 어쩌게 되면 그게 불감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설마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 그래서 그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아까 그런 것도 어렵고 우리가 대처하고 그런 데도 무사안일하게 또 그렇게 대처하고 이제 아까 무사안일 속에는 우리 개개인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아까 정부라 그러면 막 여러 다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예산 쪽에 재원을 또 이렇게 주는 데도 될 수 있고 왜 그냥 무슨 급한 데를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화학물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화학물질관에 갖고 제가 아까 공장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까 그 청소에서 공장으로 온 거잖아요. 이제 오염물질 처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학물질로 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세정제라든지 지금 막 이런 거 근데 제품으로 오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경이라 그러면 길거리 청소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거 하수구에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공장 점거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품까지 이제 공장에서 만든 제품까지도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아까 흐름으로 본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차이고 있고 그런데 이거 저희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좀 더 제도 정착이나 이게 빨리 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강자하고 약자하고 싸우면 강자한테 약자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운동도 있고 우리 남자분들은 당구도 있고 검도도 있고 다 있고 아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여성 우리 분들은 내가 어쩐가 잘 모르겠는데 고수하고 하수하고 딱 붙으면 어때요? 고수가 이기는데 고수는 하수가 얼마나 하수인지는 알아요. 내가 고수고 그러면 하수 쟤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군대 내가 병장이다 그러면 2등병 때는 저 생각하고 있고 저 상병 때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수준을 알아요. 근데 하수가 고수를 볼 때는 나보다 더 센 줄은 알겠는데 얼마나 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맨날 지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환경 피해 같은 측면에서 보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고수하수로 표현했는데 환경을 어떤 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는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더 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근데 소송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 기간을 버티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과관계라 그래요. 여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여기 가시가 하나 들어가고 죽었어요. 한 몇 달 후에. 여기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 가시 하나 손톱에 들어갔는데 내 이것 때문에 좀 죽었다 그러고.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막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차가 슬쩍 스쳤는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거는 차가 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그렇게 애매한데 그거를 증명을 하고 그러려 그러면 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자, 입법성이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요 관계가 있냐 없냐는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인과관계가 얼마나 책임이 있냐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통상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한계,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부 잘하는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하여튼 그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예요. 근데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판단하는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 아까 좀 생계에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 거를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런 거가 피해 구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데 어째요? 우리가 일단은 정부에서 한번 도와주고 진짜 책임을 질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받아다가 줘야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 구제 제도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발생시킨 데 쪽에 저기 뭐냐 부담이 크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오염 피해를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준수한 경우에 이제 책임을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폐기물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쓰레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화학 물질이었어요. 아까 우리 선진화 과학과 우리 정책 새로 나온 거 설명하다가 첫 번째는 통합 허가제도 다 합쳐갖고 인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화학 물질 새로 나온 거 화학 물질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지금 세 번째가 이제 폐기물을 좀 줄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다 북한에는 안 가봤는데요. 북한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 아카데미 저 다음에 북한에 가서 강의 좀 하고 부사장님 저 아카데미 네. 근데 거기가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근데 다 주워 써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비료 부대 막 다 갖다 써고 하도 물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돈이 되면 자원이 없을 때도 돈이 되는 거고 처리를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자 우리 분리수거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분리수거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분리수거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분리수거 하지 마라 그래도 종량제 봉투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분리할 걸 어떻게라도 분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돈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좀 잘 그 본능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재활용하는 거 있고 단순 매립이라고 합시다. 그냥 매립하는 거. 그냥 불 태우는 거. 이제 불을 태우게 되면 이제 열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욕탕도 뭐 이렇게 데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호가 아까 분리수거했고 재활용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환경적으로 자원적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도로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불을 떼가지고 그 목욕탕 물이라도 좀 쓰는 거가 두 번째고, 제일 안 좋은 거가 그냥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가 값이 제일 싸요. 이게 더 싼 거 뭐냐면 그냥 길에다 흘리는 것이 제일 싸죠. 그래갖고 뭘 중요한 물건을 처리하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돈 받아갖고 탱크에다 싣고 가갖고 구멍 하나 내가지고 길에다 질질질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분은 좀 신고 좀 해주시고, 요새 그런 사람은 잘 없긴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재활용이 비용이 제일 비싸요. 그 막 처리도 하고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단순 매립은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처분 부담금을 매기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값이 비슷해지면, 우리가 휘발유차고 경유차하고 그럴 때 어쨌어요? 경유차가 과거에는 휘발유차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유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 세금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값이 비슷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논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우리 청에서 우리 또 광주, 전남, 또 제주 이렇게 또 관할하는 청에서 나와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야 저도 좀 약간 좀 그래도 조금 글 안에도 보람 있고 그러면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갖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 10분 정도만 좀. 자, 우리 그 영산강 녹조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 오시고 그랬었는데 막 너무 막 혼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요. 저기 영산강에 진짜 어려워요. 영산강에 갈수기에 70% 제가 써놨는데 영산강 물의 70%가 하수 처리장 물이에요. 몰랐죠? 저기 우리 뭐 담양댐에서 물 내려와요? 담양댐에서 물 내려온 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내려오기는 좀 내려오고 그러겠지만 전부 하수 처리장 물이 70%예요. 그러니까 저 광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쓸까요? 왜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쓰긴 써요. 쓰기는 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거기서 수돗물을 갖고 오게 되면 시민들이 더러운 원수 갖고 뭐라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광주 사람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벤치도 뭐 때려 부시는 판인데 제가 막 일부러 막 인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정사라든지 제가 느끼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수돗물은 저 동복포라든지 주황댐이라든지 갖고 오고 그러니까 조금 물이 더러워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쓴다는 소리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거를 그걸 무슨 하수처리장 물에 갖고 하수처리에서 물을 좀 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돗물은 다른 데서 갖고 오니까 그걸 신경을 잘 안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녹조 뜨면 황양 영산강청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겠어요. 하수처리장 갖고 물 갖고 물치 얼마나 깨끗하게 옵니까 그걸. 물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밑에 거랑도 좀 비슷한 소리인데 용량이 광주 공공하수처리장이 72만 톤인데 처리를 74만 톤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용량을 넘어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처리 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는 것만큼은 그냥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가 처리 안 되고 간소에 우리 이제 영양물질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처리되지 않은 물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산보, 승천보,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이 되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 우리 하고 있고 그런 거가 물론 이제 여기 하천 같은 거 퇴적물 뭐 이런 거 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명수 이런 거 있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수 처리장에 가는 관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 막 물이 새고 들어가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도 막 물이 처리 헛물 아랫물이 막 섞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영산강 물의 본류의 약 70% 정도가 하수처리장 물이다. 근데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다 찼어요. 처리 능력이. 비가 오게 되면 용량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주가 평야예요. 그렇죠? 비료 뭐 이런 거 다 쓰는 물 같은 게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소 키우고 그런 물 막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여건상 물을 독조가 없게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혹시 우리 그런 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하수 관로 정비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일단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또 영향이 크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좀 전달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래야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더 깨끗하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섬진강 유량 부족인데 섬진강 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섬진강 댐. 섬진강 댐이 어디가 있었죠? 전 두 개가 있어요. 섬진강물이 섬진강으로 한 방울도 안 내려가요. 섬진강 댐 막아가지고 동경강 망진강으로 넘어가요. 근데 뭐 수량하고 수질은 여러분들 물이 흘러야지 뭐 깨끗해지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동복호 주암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뭐 광양, 여수, 목포 이런 데서 좀 다 그 물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섬진강 댐 물이에요. 섬진강 수돗물이에요. 보성강하고 섬진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성강, 아까 주암댐, 뭐 수어댐, 네, 이런 거가 본래는 섬진강 수계예요. 보성강 수계에서 섬진강으로 묶어지는 거고 그 물을 광주에서 상수도로 먹고 샤워하고 쓰고 영산강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량 그래서 지금 섬진강 재개발 이런 거 좀 써놓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섬진강을 더 그 위에 댐을 좀 높이고 그래갖고 물이 좀 늘는 것만큼 섬진강 수계로 흘러내려보는 식으로. 왜냐면 섬진강 물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제첩이라 그러죠. 제첩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거가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염해 피해 그런 게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근데 지금은 물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갖고 섬진강 수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원 내 불법, 그 다음에 저기가 매수 토지 이런 거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상수원 수계를 보호하려면 그쪽에 많이 오염원을 드러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매수 토지라고 해요. 우리 이제 그 상수원 주변에 있는 그 매수 토지를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런데
사람들이 또 거기 가고 노는 땅 보면 아깝고 그러죠. 또 욕심에 또 상추라도 좀 심어갖고 또 이렇게 할 수 하고도 싶고.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가가지고 막 또 경작도 하고, 우리 며칠 전에 KBC, SBS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영산강청은 뭐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고발한 거예요. 우리가 고소해갖고 나오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거 매수 토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자 근데 그냥 보면 사람들이 또 가서 하고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또 이러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갖고 여기 불법 경작이고 이제 딱지 좀 끊어야 이게 사실 좀 정서상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가 그 우리가 좀 그 매수 토지에 태그를 좀 붙여가자. 그 등산가면 태그 이런 것처럼 이건 매수 토지를 여기 불법 경작하면 안 된다. 우리 쓰레기 버린다든지 보면 쓰레기 투기 금지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또 좀 표시해놓고 그러면 사람이 또 웃지로 좀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영정부 갖고도 우리 지금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우리 있는 대로 다 그냥 공표 다 했어요. 우리 저기 우리 환경청의 고객은 국민이고 우리 동식물이고 미래 세대고 그래요. 우리가 사업장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저희가 숨기고 그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건강조사 이래 갖고 제가 조사해 갖고 그냥 치수까지 갖고 다 제가 공표 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은 아마 우리가 뿌리고 보도자료 대표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 하게 되면 야 환경부에서 뭐 비공개라고 있고, 근데 우리가 뭐다왜 그걸 갖고 뭐다가 써먹으려고 내가 갖고 있겠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저희가 오픈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겹 넘어가고 아마 그런 걸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생태계 교란식물 이런 거 좀 잘 하고 있고, 염소 이런 거 많이 지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거 방목염소 하시고 그런 거, 그것도 공유지의 비극이나 비슷한 거죠, 그죠? 그냥 염소 풀어놓고 막 이거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어눌하게 막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